네, 계속해서 이 중국 경기 침체와 부동산 이슈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발 부동산 위기 자고 일어나면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디폴트 위기에 이어서 계속 연달아서 도미노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중국발 리먼 사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리먼 사태까지 바라보는 거는 좀 약간 과장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예. 중농식탁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예.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벽개원.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그 비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예.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비구이 위안 이 회사가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지연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예. 물론 최종 디폴트는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초까지 어떤 상황이 좀 전개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채무 조정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는 총부채가 아무래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근데 예. 21년 말에 헝다그룹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헝다그룹의 채무에 비해서는 한 55%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는 상당히 큰 업체이긴 하지만 예. 그 총 부채 규모는 헝다 사태 당시 때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 은행들이 그 민간 그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서 대출 익스포저라고 하죠. 대출 노출도는 한 5% 미만, 총자산의 5% 미만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태를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니고 은행권이 그만큼 리스크를 같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권도 대출에 더욱 그렇죠.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예. 되면 경기 회복의 어떤 강도나 시점이 더 약해지거나 늦춰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는 정부 정책이 조금 개입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부진한 어떤 경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 이러한 부진한 흐름 이어진다 말씀 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중국 경제 지표들도 좀 이 시장 추정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예. 중국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들 좋지가 않았는데 이 청년 실업률 통계 같은 경우는 또 발표를 중지했고요. 이런 예. 상황인데 지금의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좀 문제인데 맞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높고요. 네. 중국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표에 좀 왜곡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잠정 중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이건 이제 중국 내부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실물 경제 지표 동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예. 최근 지표들은 구구이 설명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게 확연해 보이고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됐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5%대 초중반 정도로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한 4.7% 정도까지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올해가 예상보다 좀 낮은 5%대 초중반 그리고 내년도가 5% 미만으로 내려간다라는 전망치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예. 중국 경제 성장 부진이 여전히 내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중기대출 금리를 1년짜리 2.5%로 15bp 정도 인하를 그렇죠. 했습니다. 물론 예. 동결이 예상이 됐었는데 인하했고 인하폭도 이렇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추이를 고려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 날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1년물하고 5년물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내릴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의 어떤 중국에 대한 더 비관적인 시각을 조금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경제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 순환적인 문제가 아니고 투자하고 이제 부채 중심으로 중국이 장기간 성장을 해왔다가 예. 이게 이제 그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미중 문제라는 어떤 대외적인 문제까지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그 경제가 좀 성장이 좀 부진할 수 있는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우리 그 것보다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 폭이나 그런 것도 조금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전히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340원 좀 터치를 하고 현재 한 1,330원대 지금 마감을 했었는데 환율 1,4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1,400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환율 고점이 5월 달에 그 1,34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1월 그 기록을 했었던 지난해 10월이죠. 10월에 기록을 했었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1,440원에 비해서는 좀 100원 가량 낮은 거고요. 올해 저점이었던 1,210원대에 비해서는 200원 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 지난해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 강세랑 무역 적자 확대 이 두 가지가 이제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와 강세는 조금 시들해졌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는 적자 폭이 이제 축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변화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완만한 달러와 약세가 좀 진행이 됐던 반면에 하반기 들어서는 이 달러와 움직임이 약간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보여줬었던 약세폭을 대부분 지금 소진을 해버렸고요. 하반기 연준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는 달러와 강세가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조금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로 가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주변국들의 그 통화 정책인데 중국 인민은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고 있고 앞으로도 금리를 내리면 내렸지 올릴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격차가 좀 더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위안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7.3 위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위안 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어떤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원 달러도 여기에 따라서 연동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원화 가치 약세를 좀 자극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던 부분은 엔화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그 엔화 강세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 지금 환경은 그 엔달러 환율도 다시 145엔을 넘어서 버리면서 엔화 약세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요.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1,400원을 향해 가는 흐름이 앞으로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이 환율과 더불어서 이 차이나 리스크까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우리 시장 이 투자 전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코스피가 5주 연속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뭐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고요. 처음이고 중기적인 흐름에서 조정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동향도 아무래도 지금 6월부터 3개월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좀 낙폭과대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 변경 기대감인데 재료는 다 소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새롭게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료 말고 또 다른 어떤 상승 재료가 좀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로 확실히 돌아선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이익이나 경기 활동이 좋아진다든가 이쪽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은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소간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조정시 매수와 같은 적극적인 전략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대응 전략 받아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